안녕하세요. 오픽99단 한동근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2주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먼저 제 강의 제목 오픽99단을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픽이 무슨 산수야? 수학이야? 그렇죠. 근데 말하기 시험인 오픽 시험도 마치 99단과 같은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단기간에 높은 등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단과 같은 아주 그런 자명한 공식을 전해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제 강의 제목을 오픽99단으로 정했습니다. 이 공식을 저와 하나하나 배워보실 건데, 자, 그 공식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뼈대를 세우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죠? 각 답변마다 전개 방식이 있어요. 확실한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전개 방식이 뼈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뼈대가 섰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살을 붙여야죠. 살을. 그렇죠? 살을 붙여야 돼. 그래서 전개 방식의 부연 설명을 아주 논리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을 저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픽 시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오픽 시험. 시험 정보 없이 그냥 막 봤다. 자기 실력 믿고 막 봤다가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 기대 이하의 등급 나오는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히 대기업 신입사원들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 보면은 신입사원 중에 해외대학 출신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해외대학. 그렇죠? 미국에서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등급이 AL은커녕 IH도 안 나오더라. IM3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몰랐어요. 전략이 없었어. 그냥 본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 여러분 실력이 살짝 부족해도 전략이 서 있으면 실력 이상의 등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오픽 시험은, 특히 오픽 시험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오픽 시험은 유사한 시험인 토익 스피킹 시험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자, 두 시험의 공통점은 잘 아실 거예요. 둘 다 말하기 시험이다. 그렇죠? Oral Proficiency Test.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시행이 된다.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행이 되죠. 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오픽 시험은요. 좀 더 interactive하고 adaptive하다. 자, interactive가 무슨 뜻이에요? interactive?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body language거든요. 이게 뭐예요? 상호적 이런 뜻이죠. 나중엔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adaptive 하면은 adapt는 다 하셔. 특히 대학생분들 알아. 왜? 수능 필수 어휘거든요. adapt까지 알아. adapt는 적응하다. adaptive는 적응하는, 변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오픽 시험은 시험 응시자에 따라 변하는 시험이다. 맞춤형 시험이다. 자, 그럼 맞춤형 시험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설문조사와 자가진단을 시험 전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설문조사는 무엇이냐? 자, 총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인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또 자, 거주지는 어떤지, 거주 형태,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 누군지, 그렇죠? 룸메이트랑 사는지 아니면 가족이랑 사는지, 취미, 여가 활동,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여러분 트러블, 여행 어디 하는지, 국내, 해외 여행하는지, 아니면 자, 휴가 기간 동안 집에 짱 박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사가 돼서 시험 문제 주제에 반영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가진단 레벨 1부터 6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 초록색 딱 누르시면 샘플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아, 내 수준이 이 정도다 싶으면 고르시면 되는데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레벨 아래로 내려갈수록 레벨 6로 갈수록 고르면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자, 일단 레벨 1, 2를 고르시면 문제가 총 12개, 그것도 아주 easy, 쉬운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과거 시제 절대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문제 나오다 보니까 말도 되게 쉽게 해요. 문장도 쉽게 해요. 그러면 등급도 낮게 나온다. 그래서 레벨 1, 2를 고르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레벨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표가 IL이다. 레벨 3 고르시면 돼요. 목표가 IM1, 2다. 그러면 레벨 4를 고르시고요.
레벨, 자, IM3 정도 목표 그러면 레벨 4나 5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IHA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5, 6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IM3 목표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4 혹은 5를 고르라고 했죠. 자,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3, 4, 5, 6은 큰 차이가 없는데 4, 5는 차이가 있다. 레벨 5부터 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레벨 3부터 6까지는 문제가 총 15개. 이거를 40분 동안 푸셔야 되는데요. 15문제 중에 14, 15번 맨 마지막 문제에 시사적인 문제가 나와요. 뭐 레벨 5나 6를 고르시면 요걸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레벨 5, 6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오픽의 레벨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L부터 AL까지 있는데 일단 보통 내가 어학연수 갔다 온 적 없다. 또 고등학교 이후로 내가 영어 공부 완전히 손 뗐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 NH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농협의 고객도 아닌데 광고해도 되나요? 어쨌든 NH 그렇죠? 근데 한 2주 정도 정말 좀 빡세게 열심히 하신다.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그렇죠? 2주 정도 혹은 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IL까지 올리고요. IL 공부해서 받았으면 멈추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IM 1, 2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IM2에서 털컹 걸립니다. 2에서 3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fluency, 유창성이에요. 유창성 없이 IM3는 불가능하다. 한 IM2까지는 뭐 교재 사가지고 그 답변 외워서 그냥 떠듬떠듬 얘기해도 IM2까지 나오는데 자, IM3는 좀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것도 적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이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종류의 공식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살을 붙이는 거. 살을 못 붙이면 IM3가 절대 안 나옵니다. 즉 부연 설명. 자, 이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IM3에서 IH도 또 크게 문제가 없는데 IH에서 AL이 죽어라고 안 올라갑니다. AL은 전체 응시자의 몇 %일까요? 네, 0.01? 자, 너무 짭니다. 그건 아니고. 자, 작년 기준으로 약 3% 정도. 정확히는 3.1%만 AL을 맞았다. 여러분 최종 목표가 AL이시죠? 자, AL 맞기 위해선 세 가지. 제가 특히 작년에 AL 목표반 수업을 많이 진행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AL이 나오더라. 첫 번째는 자, 고급 어휘. 그렇죠? Advanced vocabs.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뭐 확인하다 그러면 맨날 check 이것만 쓰지 마시고 identify, confirm 또 뭐가 있죠? examine, go over 이런 다양한 어휘.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어휘입니다. 이런 어휘를 다 익히시고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된다. 즉 시사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 나온 시사 문제 뭐가 있었냐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래요. 경제 상황.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도 힘들죠. 그럼 영어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저는 AL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픽 공부 외에 코리아 헤럴드처럼 이렇게 영자 신문을 좀 읽으면서 시사적인 상식도 쌓고 고급 어휘도 쌓으라고 해요.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고급 어휘와 시사적인 상식, 시사적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간다?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 논리성 없이는 절대 AL이 안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다. 다음 평가 기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픽 시험 이미 보신 분들도 있죠. 근데 평가 기준 아마 무시하고 그냥 봤을 거예요. 그냥 뭐 말 좀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가서 외운 거 그냥 다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단점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등급이 뛴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가 약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아이고 좀 오버했다. 첫 시간이니까. 자, 묘사와 서술. 이거는 여러분 적으세요.
공간이 많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 각자 노트에 적으세요. 뭐냐면 부연 설명 그리고 내용 전개라고 적으십시오. 아시겠죠? 뭐냐?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말로도 절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 돼 있으니까 영어로 절대 안 나온다. 당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남학생은 없는데 하여튼 남학생한테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뭐 김태희, 대부분 김태희, 요새는 전지현 누나 그러는데 자, 좋아하는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뭐 그냥 이쁘고 하니까 저 경상도 모 대학교에서 특강할 때는 그냥 깔쌈한데 자 깔쌈한데는 영어로 잘 안 써지네. 이해해 주세요. 잠깐만. gorgeous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gorgeous. 아름다움.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움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 외모를 잘게 쪼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하면 순서가 있으면 좋아요. 저희는 순서를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자, 맨 위에 뭐가 있다? hair가 있죠. hair 밑에는 어떤 분은 두피래. 자, 두피는 묘사할 필요 없다. 뭐가 있다? 우리 패션의 완성 뭐가 있습니까? face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face 밑에는 body 위에는 자, 쭉 뺄게요. dress.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김태희가 왜 gorgeous한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설명 없이는 I am free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여기 짱구에 맞춰서 My favorite actress is Kim Tae because she is super gorgeous. To be more specific, she has long wavy hair and her face is very small and she has beautiful eyes. And her body is very slim and she's stylish. She dresses like a princess. For these reasons, she is gorgeous. 어때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꾸며주죠? 확실하게 세부 정보를 나열하죠. 이러한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paragraphing이라고 해요. 이런 paragraphing이 돼야 IHAL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너무 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막 입이 꼬여.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관심사 높은 등급 맞기 위해선 14, 15번의 시사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성 accuracy. 자, 이공계 분들은 가끔씩 정밀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정밀도 아니죠?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발음, 문법, 어휘인데 자,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정말 높은 등급 맞기 위해서는 고급 어휘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어휘 그렇죠? 유의어, 동의어 많이 외우세요. 자, 그리고 자, 발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 분들 많은 학습자분들이 발음하면 여기에 신경을 써. 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적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은 NH 농협이나 AL이나 다 water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중요할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water라고 발음해도 의미 전달엔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자, 제가 얼마 전 받아본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는 IM2, 특히 IM2에서 IM3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의 특징, 한국인 응시자 중에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자음인데 한국 사람들이 매번 실수하는 자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F, 또 V, TH. 얘네들의 특징은 우리말에 없는 자음이에요. 아시겠죠? F를 자꾸 P라고 발음해. 아니면 F하라고 하면 P도 F로 발음해. 그렇죠? Fast faced, past paced. 이거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V는 자꾸 B로 발음해. TH는 자꾸 S. 스릴 넘친다. 스릴링. 스릴링이 뭡니까? 그렇죠? TH. 이런 것들을 주의하세요. 이런 걸 신경 쓰면 등급이 뜁니다.
자, 요거 말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강세가 되겠습니다. 강세를 정확히 넣어야 된다. 우리말에는 강세가 없으니까 많이 실수하시는데 영어는 강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세에 따라 의미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단어 읽어보세요. 이거를 토마토라고 원어민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강세 이음절 확실하게 넣어서 tomato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강세가 들어간 음절은 강하고 길게 읽고 나머지 음절은 약하고 짧게 이렇게 강약 리듬감이 있어야 의미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강세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법. 지금 더 이상 뭐 쓸데가 없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 문법은 여러분 시제, 특히 자, 시제는 총 몇 시제? 12시제가 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셨나 봐요. 12시제가 있습니다. 12시제. 그럼 12시제 우리가 다 씁니까? 다 안 써요. 미래 완료 진행형, will have been doing 뭐 이런 거 저는 원어민 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도 논문 보고 이래도 그런 시제는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현재, 과거, 미래 이것만 잘 써도 있죠? 이것만 확실하게 구별해도 IH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제 경험상 제 샘플 데이터들이 많아요. 자, 여기도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자, 데이터들이 따르면 현재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게 과거 시제. 뒤에 뭘 안 붙인다. 동사 뒤에 ed를 주거나 안 붙여. 또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말로 할게요. 불규칙 동사 있죠. 불규칙 동사. 이런 걸 좀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요거는 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급부터 한 IL, IM1 따야겠다 이러면 문장 만드는 걸 주의하세요. 자, 한국인 영어 초보 학습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문장을 안 만들어요. 그냥 생각나는 단어 막 나열해. 자, tell me what you did last weekend. 지난주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last weekend drinking, feeling good. 뭐예요 이게? 자, 영어 문장은요, 그렇죠? 자, 토익 공부하셨죠, 그렇죠? 평서문행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죠. 동사의 성격, 이거 토익 공부 챕터 1에 나오죠. 보면은 뭐 목적어, 뭐 지지고 먹고 나오는데 어쨌든 1형식이든 5형식이든 뭐 주어, 동사 나온다. 이걸 지켜야 돼. 특히 주어를 빼먹어. 우리말에 주어 안 쓰는 경우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밥을 먹었니? 안 하죠. 우리는 밥 먹었니? 그러죠. 주어를 빼먹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주어를 너무 많이 빼먹는다. 그래서 자, feeling good이 아니라보다 I felt good. drinking이 아니라보다 I drank last night. 이렇게 항상 주어 동사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자,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득점, 높은 등급 목표로 하시는 분들 IM3 이상 대답하기 위해선 발화량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렇죠? 1분 이상 막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이 말하는 그 문장 안에 체계가 있어야겠죠. 부드럽게 시작하고 세부 정보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그 내용을 쫙 요약해 줘야 됩니다. 어때요?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왜? 너무 이 평가 기준 없이 그냥 막연히 공부한다. 평가 기준 보니까 뭘 공부할지 나오죠. 여러분 단점 팍 되죠? 장점이 없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 기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2주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매일매일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2주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릴 건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제가 모범 답안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표현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타이핑하면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샘플 답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물론 패턴 활용도 알려드릴 겁니다. 좀 한계가 있겠죠. 그 샘플 답안과 우리 교재의 샘플 그 문제의 답안이 있어요. 2개를 취합하고 또 우리 교재 보면 표현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그런 답변을 만드세요. 그리고 답변을 열심히 입으로 외우세요. 입으로.
소리로 외워야 됩니다. 머리로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아요. 응? 입의 세포로 외워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잘 얘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매 강의마다 영작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주제의 그 문제의 범위가 그렇게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요새 또 OP 그 설문조사 항목이 늘어나면서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이걸 다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영작 숙제를 통해서 자, 풀지 못한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세 가지 반드시 하시고 저와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